그래서 이제 바로 이 전남 북진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두 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첫 번째가 화물 검사 특별 조치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이 자민당에서도 거의 다 자민당에서 만들었다가 국회가 폐회된다가 못된 법인데 이 법을 만드는데 이 어떤 법안인가 하면은 일본 해상청과 세관이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핵무기 및 미사일에 관련된 품목들, 이 북한의 조치가 금수품이 했던 불법인 품목들이 만에 하나 이 품목들을 실었을 경우에는 명예든 공이든 관계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보이는 도 문제, 송금 문제를 제한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일본도 조총련대 교포들이 북송경하고 돈을 많이 붙이는데 이제 대개 1000만엔까지는 신고를 안 하고 북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1000만엔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북한에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있다 주장하면서 3만엔 이제는 3만엔만 300만엔만 넘어가면 무조건 다 신고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화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을 방문할 때 일본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또 관광을 가거나 할 때 신고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30만엔 이상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밑에 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만엔만 이제 넘어가면 신고를 해라 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토야마는 이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바로 총리에서 물러납니다. 1년 5천억 총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얼마 전에 물러났던 간나오토 총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간나오토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제 북에서는 비판이 슬슬 간나오토 총리를 비판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간나오토 총리는 저하고는 제가 한국 방문할 때 위당 다툴 때 IT는 제가 60분 저하고 1대1 넘는데 대감도 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는데 간나오토 총리는 약간의 시민운동가 출신인데 휴머니스트적인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정치인 시절, 총리 되기 전에 바로 김정일 정권을 방탄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정권이냐. 국민들 굶겨 죽이고 앉았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사악한 권력 집단, 이게 무슨 정권이냐. 그러고 사회주의 입장에서 무슨 세습이냐. 식으로 이제 김정일 패밀리를 건드리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북에서는 거의 대신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총리 나오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하토야마보다 더 약간 중도에 더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는 아예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만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런 접촉이 없습니다. 북일간에는 전혀 진행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간나오토 총리 입장에서는 하토야마 총리 때 하락된 국민 지지도를 끌어올린 것이 급수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위해서 북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본인도 그렇게 비판적이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이제 국내 정치에 신경 쓰면서 역시 밀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일 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 문제는 한미일 공조를 추구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나오면 한국도 상관하다 보니까 일본 나름대로의 납치를 해결을 하겠으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점점 더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토야마 총리에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납치문제 언급하면 더욱더 이제 비판해버리고 그런 이제 북일간의 이제 갈등의 관계가 전개되고 하고 간나오토 정부가 이제 2기 두 번째 생각하는데 1기는 짧게 하고 두 번째 정부입니다. 이때는 이제 작년도 9월달에 자기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의 실력자하고 대표 총리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고 열도에서 중국 어선이 와서 포시고사 하다가 진짜 보니까 들이받는 그런 이제 사기에 치다 보니까 중국 갈등이 있죠. 자기가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이제 하다 보니까 경기처럼 이런 사기에 치다 보니까 중국 위험들이 확산되고 그런 상황이죠. 총리 되고 난 뒤에 취한 조치가 밀동맹 강화를 이제 더욱더 취하게 되고 또 이 간나오토 2기 내각에서 외무장관을 맡는 사람이 지금 마야라 세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외상에서 이제 물러났죠. 물러난 것이 자기가 양어머니로 모시는 사람이 교토에 있는 한국계 할머니였습니다.
이게 이제 나치다 정기수 출신들인데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거기 굉장히 어렵게 나이가 공부를 했는데 아주 고학하다시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하니까 우리 한국계 할머니가 그냥 식당 하면서 밥도 그냥 주고 지문 대답 오면 그래서 그 양어머니 그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 어머니 부르는 양이 관계인데 이 양반이 이 오만행 정치 후보금을 냈습니다. 정치 후보금을 냈는데 이게 이제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외국인한테는 후보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받았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외무장을 물러났습니다. 강남 정부 때 물러났죠. 물러났다가 지금 다시 이제 강남 정부가 이제 물러나고 노사 정부가 들어면서 이 민주당의 정치기 의장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헤이즈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보수 성향의 미일동맹주의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김정일 후의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대로 잘 가겠느냐 이거는 좀 불안하다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대선 이시 한미일 교체를 하다가 최근에 이 사람이 물러나기 직전에 육자회담 재개 분위기 미국에서 육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영향으로 분열을 바꿔서 일본도 납치 문제를 북한하고 일단 대화하자. 북한을 육자회담 그들에게서 이기를 던지자. 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양에서 9일 간에 접촉이 됐죠.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자금 그 선거 그 후원금 문제에서 총리에서 외무장관에서 물러나면서 자민당으로서 민주당 정부 강남부 정부에서는 북한하고는 그 접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알다시피 이제 8월 말에 노다가 이제 총리에 드는 대표 민주당 대표에 당선되고 9월 초에 노다 정부에 들어서 지금 바로 이제 지금 7원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일본 정치가 참 재밌는 것이 다들 얘기했는 것이 마에라 세이지가 총리가 된다고 많이 봤습니다. 네, 국민 지지도는 제로 봤습니다. 노다 정도는 5% 국민 지지도 5% 정도인데 마에라 세이지는 그 정치 자금으로 물러났지만 거의 나쁜 건 아니거든요. 거의 불법한 것도 아니고 그냥 5만원 정도인데 그거를 그냥 단지 자기가 양어머니로 갖게 했던 제일 급할 때 봤던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일본은 이 간노토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은 제일 교포들도 투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외국인이라도 민주당의 당비를 내릴 경우는 후원금을 낼 경우는 민주당의 당비를 낼 경우는 아마 투표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약간의 불만 나오는데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헤이지가 거의 40% 국민 지지다 보니까 한국 시민 다 마이너스 헤이지로 봤죠. 마이너스 헤이지냐? 그렇지 않으면 오자와 이치로 일본의 그 민주당 실세 오자와 이치로가 정치자금밖에 활동 없는데 오자와 이치로가 자기의 정치적 족쇄를 풀기 위해서 자기를 대리를 내세웁니다. 이 사람이 될 것이냐? 이 통계 거의 됐는데 엉뚱하게도 5% 그래도 노다가 됩니다. 이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근데 이 노다는 지금 현재 출마할 때는 지금 현재는 어느 입장에 있는가 하면은 국민 지지율이 9월 초에는 70%가 되었지만 지금 이제 11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미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다 정권 내년 9월까지가 잔여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가 이제 임기인데 자기가 임기 동안에 어떻게 50%를 끌어올리는 이게 내년에 2012년도가 이제 다들 이제 정치로 중요하다고 뽑는 것이 중국도 내년 10월 때도 제5세대 지도부가 등장합니다. 미국도 11월 달부터 대미국 선거가 치러지고 3월 달에 러시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나옵니다. 일본도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내년에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에 들어섰습니다. 한국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리더십 교체기에 한 해가 됐습니다.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내년이 김일성이가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4월 15일 날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가 식순이 되는 해가 됩니다.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강성대국 좀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 조금 그냥 강성 북한이라든지 그런 게 일단 북한이 지금 커서 쳤던 강성대국의 새로 이제 문을 여는 해가 내년 2012년. 제가 볼 때 2012년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마 격동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다 정권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그 주변국들에다 다 이제 접근 이것이 거치게 된 그런 시대이니까 노다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 지지를 끌어내서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가장 큰 주요 문제냐 이스라엘하고 추진해서 난 국익점들을 어떻게 이거를 수습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 역시 노다 정권도 북한 문제에서 여러 길을 걷고 또 노다 정부에서는 대정책 전문가가 별로 어렵습니다. 노다도 이 거기 뭡니까 그 재무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적 능력이 지금 우천하고 또 이거 지금 그 겐바 고이치로라는 친구가 지금 이제 아주 젊은 친구도 40대인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그 외무장관을 취임했는데 성향은 보수 성향인데 외교 분야에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 왔다 갔죠. 왔다 제가 이제 왔다 갔을 때 한국에서 발표하는 거 듣고 볼 때는 되게 관료들에게 지금 은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관료들이 자원을 가지고 상품 짓고 그런 정책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다 정부도 뭐 한국하고 제일 먼저 정식 정상회담을 지금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12월에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아마 그 수석 부회장님 그 15일날 오사카 가시는데 제가 갔는데 그 전에 아마 될 겁니다. 저한테 자꾸 자문이 들어오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주말에 일본을 가야 되니까 한국 대사 주재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왜 그래 지금 자주 들어오는 했더니만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아마 한일 간에 내년에 그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저 유럽발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고 유럽발 재정위기가 지금 중국으로 어떻게 상승하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 중국 경제 어떻게 보시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경착륙 될 경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통화사업을 700억 달러로 지금 늘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월 21일 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긴밀하고도 적극적 현장했다. 그게 이제 합의가 되었고 또 10월 19일 날 서울에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식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했다는 것이 합의가 또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 제가 볼 때 아마 북한과 일본 간에는 마야라 세이지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이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마야라 세이지를 참고 초청할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부르려고 연락을 했더니만 그때 민주당 대표 겸 총리 경선장이 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 오기 어렵다는 연락을 제가 내년쯤 2010년쯤 하자는 연락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우리 수석부장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때 제가 이제 북한과 일본 관계는 지금 이제 6자 회담 지금 접촉은 있습니다. 접촉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개 두 가지 측면인데 지난번 월드컵 했죠, 그죠? 평양에서 할 때 에도 세시로 자민당 국회의원입니다. 주미연 부의장이고 이분은 이제 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동경에서 4년째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2008, 2009, 2010, 2011 한일 정책 프로그램 하는데 할 때마다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나오고 외무 부대심도 지냈고 이제 방청장을 지냈는데 고향이 전라남도 강릉 출신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한국 그럼 이명박 대통령 친집도 왔습니다. 친척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자민당하고 해서 축구 경기를 관람차 갈라 그랬는데 여론이 좀 그렇지 않고 아직 북한 쪽도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안 가고 이제 어느 정도 갔다 왔죠. 가서 제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 있다가 바로 이제 평양 지금은 이제 전평양 교통선 지국장을 지낸 친구가 지금 일본에 돌아왔는데 취재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만나가서 분위기가 어떠냐 물어봤는데 대개로 지금 북일 관계가 딱딱한 것이 상징이 나타나는 것이 일본 팀들이 축구팀을 위시해서 나가서 평양 공항에서 4시간 수속 절차 잡아가지고 4시간 동안에 거기서 공항 대기하는 상황도 있었고 또 반입에 갔던 물품들 반입 안 된다는 게 있었고 근데 일장기가 문의도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북한 국가는 올리는데 일본 국가는 올릴 수 없다 일장기 반입 못한다 등등 해가지고 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역시 그런 얘기를 쭉 제가 듣다 보니까 후유증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최근 얘기 중에 이제 많이 김정일 건강 얘기인데
되게 금정일 건강 얘기가 이제 도축 되게 북에서 온 친구들, 국정원이나 또 북한 친구들은 김정일이가 건강이 다 됐다 얘기하고 특히 왜 담배를 피우느냐?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건강이 좋아진 게 아니고 자포자기해서 피운다는 얘기가 나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일본가 들은 얘기는 일본 바로 이제 그 평양에 그 친구가 중국에서 지국장 오래 있죠. 평양 지국장 개막을 했어요. 이 친구 얘기 들을 때만에는 좋아지지는 않는데 현상은 유지되고 있다. 유지가 되는 것이 이제 중국의 한약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데 시중에 파는 약은 아니고 중앙가 중국의 수뇌버스 중남의 강택민이라든지 지금 오신다운 그 중국의 최고 수뇌버가 먹는 그 한방약으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북한 문제도 괜찮으니까 제가 한 25분 출발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원래는 9시 반부터 기존 그쪽에서 기존 수업하는데 저는 뭐 사회가 10시부터니까 조금 더 10분 드리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2분 정도는 질문 받고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